분만 2기 태아 만출기 때는 아기가 나오는 시기니까 아기 머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배림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기 머리가 계속 이제는 안 없어지고 보이는 현상은 발로라고 했다 그랬죠. 이게 일어나는 게 일기가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거상이라는 거는 일기 때 일어나고, 거상이 되면 이제 열리겠지 뭐, 그죠? 자궁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1기의 문제예요. 자, 2기는 배림, 발록 두 가지가 일어난댔어요. 자, 이 시기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힘을 줘야 되는 분만의 3요소 중에서 만출력, 밀어내는 힘을 줘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겠죠. 복압을 주는 시기인데, 이때 복압을 언제는 그만 스탑하라, 발로가 되었을 때는 복압 금지, 이제 힘 주지 말라고요. 그죠? 그럼 이때 힘을 안 주고 뭐를 하겠다? 회음부를 절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음 절개수를 한다면 이거는 분만 몇 기다? 2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회음 절개수는 왜 합니까? 한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한다? 너덜너덜 찢어지는 거를 막으려고요. 그래서 회음부가 너덜너덜 찢어지는 열상을 방지하려고, 그리고 애기 머리가 계속 낑겨서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애기 머리가 다치잖아. 아두 손상을 방지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회음부가 여러분 너덜너덜 찢어진 상처보다는 일부러 찢어서 절개해서 꼬맨 게 상처가 더 빨리 아물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유를 촉진하려고. 그리고 또 애기 머리가 계속 낑겨서 빨리 안 나오고 있으면 분만 2기 시간이 어때요? 길어지잖아. 그럼 2기 시간이 길어지면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2기 시간을 단축하려고, 2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맞나요? 자, 그게 회음절개술입니다. 그럼 이때 회음절개술을 하고 나면은 어떤 간호를 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 이때 회음부를 절개한 부분이 꼬맸는데 흡수되는 실로 꼬맸어요. 흡수성 봉합사, 그걸로 꼬맸어요. 그래서 실밥 안 풀어도 돼. 근데 그 자리가 부어 있을 거야. 그래서 첫날은 24시간 안에는 부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냉찜질, 냉적용한다 그랬죠. 얼음찜질 해주고, 그리고 24시간 지나면 그 이후는 24시간 그 이후는 어떤 것도 된다? 열 적용도 하죠. 그래서 뭐를 데워줍니까? 열램프 같은 거 데워주죠. 그럼 이 열램프 데워줄 때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합니까? 배횡와 위로 도와줬죠. 그죠? 그리고 또 상처가 빨리 아물라고 뭐도 합니까? 좌요이라는 것도 하죠. 그죠? 그런데 첫날은 부었을 때는 냉찜질 해준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때 절개 부위의 출혈 이런 것도 좀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때 절대 안정해야 되겠죠. 혹시 출혈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되셨습니까? 안 됐을 건데 여러분. 자, 회음부 절개하고 나서는 절대 안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회음 절개술에는 절대 안정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언제 들어가야 돼요? 산후출혈 이럴 때는 절대 안정이었어. 산후출혈 하면은 절대 안정이지만 이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치 태반 이런 것도 대기해야 되니까 절대 안정 맞았어. 그죠? 그런데 회음 절개술 했을 때는 절대 안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있을 때는 어떡하죠? 고혈압일 때 절대 안정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혈압이 있을 때는 운동해야 돼. 자꾸 움직여줘야 돼. 그런데 심장질환 중에서 절대 안정 있었죠. 심근경색증 이런 거, 그죠? 심근경색증 이런 거는 절대 안정이었지 않습니까? 구별하실 것.
자, 그래서 회원 보호수를 시행하는 시기는 분만 2기잖아요. 그래서 1번에 아두가 나올 때, 그럼 아두가 나올 때 이 말은 발로 때 회원부를 절개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두 배림시라는 거는, 배림이라는 거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애기 머리가 그럴 때 하지 않잖아요. 계속 보일 때 하니까 답은 1번입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분만이기 때 아기가 나왔어요. 이제 신생아가 된 거죠. 그러면 신생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꾸로 둔다든지 또는 고개를 옆으로,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해서 기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24시간 안에는 신생아 머리를 낮춘다, 높인다, 낮춘다. 그리고 고개는 옆으로 해야 분비물 같은 이물질을 빠져나올 수가 있죠. 기도 유지를 위해서요. 그리고 신생아가 나오면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아프가 점수 체크하고, 그리고 아기 출생해서 보통 즉시 맞는 게 뭐가 있어요? B형 간염. 주사 맞겠죠. 자, 이때 B형 간염을 맞는데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있을 때는 언제 맞았어요? 언제 맞는 게 아니라 뭘 맞았어요? 1차 때 B형 간염 예방 백신 하고 and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그죠?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과 함께 접종했었어요. 1차 때. 그죠? 예방 백신하고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하고 함께 했어. 그 다음에 2차, 3차 때는 B형 간염 백신만 맞고요. 맞나요? 자,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BCG 접종 같은 경우는 4주 안에만 하면 되는데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출생 즉시 B형 간염 백신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아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출혈성 질환이 있을 것 같아. 출혈이 있을 것 같아. 그럴 경우는 뭐를 주사합니까? 혈액 응고를 막는 거, 출혈을 막는 거, 혈액 응고시키는 거, 비타민 K 이런 것도 주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부가 임균이 있어요. 임질에 걸렸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임균성 암염을 예방하려고 질산은, 그죠? 1% 질산은 또는 항생제, 약 이름은 뭐 그냥 참고로 하면 됩니다. 에리스로마이신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저만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모닐리아 질염이야. 그러면 모닐리아 질염은 원인이 곰팡이균이거든요. 그럼 이 곰팡이균이 어디에 들어가? 애기 입에 들어가지. 그래서 뭘 초래해? 아구창 초래할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은 뭘 발라줘? 젠센 바이올렛 또는 겐티안 바이올렛 해가지고 GV 용액 있죠. GV 용액 이런 거를 발라줄 수도 있고요. 되셨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좀 떠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만 3기는 무슨 시기라고 합니까? 3기는 태반 만출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태반 만출기 때는 별거 없고 이때는 태반 조직을 검사한다는 거. 왜냐면 안에 쪼가리가 남아있을까봐, 자궁 안에. 그죠? 그 다음에 4기라고 한다면 4기는 무슨 시기라고 한다? 회복기라고 해서 한두 시간. 분만하고 나서 한두 시간을 회복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출혈 이런 거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에 보시면 모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맞죠? 설사라든지 이런 것도 적게 하고 알레르기도 적게 일어나고 구토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면역체 이런 게 많잖아. 그리고 또 모유의 장점은 아기가 모유를 빨면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되어서 산욕기가 단축된다. 그죠? 모유의 장점에 산욕기가 단축되죠. 왜? 자궁 수축이 잘 되어서.
그리고 모유를 빨면, 모유를 먹이면 수유분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었죠. 어떤 게 나와서? 프로락틴. 그래서 모유의 장점에서 조심하세요. 모유의 장점은 프로락틴. 자, 프로락틴은 젖분비 호르몬이야. 젖분비. 그래서 프로락틴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된다 그랬어요. 억제되어서 무슨 효과가 있다?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되어 비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 지금 모유의 장점을 물은 거니까 젖분비 프로락틴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자궁 수축이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잘 되어서 뭐가 산욕기가 단축된다라고 했죠. 단축된다. 그죠? 단축된다. 그런 거가 좀 특징이었죠. 특히 엄마의 초유에는 뭐가 많았어요? 초유에는 면역체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럼 면역체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이 아기한테 생기는 거는 자연 수동 면역이었죠.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하면은 모유 또는 태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거를 말했죠. 그죠? 그런 것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우유에 비해서 모유에 많은 거 우유에 비해서 모유에 많은 게 뭐가 많았어요? 비타민 그리고 또 당분 이런 거는 모유에 많았죠. 되셨습니까? 그것도 올리고요. 그래서 모유를 먹여야 돼. 장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1번에 보면 울 때마다 먹이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먹이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규칙적으로 수유를 하자 그랬죠. 이때 규칙적이라는 거는 보통 3시간 간격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수분을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수분을 제한한다 했는데 틀렸어. 이때 모유가 잘 나오려면요 수분의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수분의 섭취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하면은 3000cc요. 꽤 많이 먹는 거죠. 3000cc 정도로 수분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조금은 더 먹어줘야 돼요. 칼로리, 열량. 그럼 이때 열량을 많이 더 먹을 필요는 없고요. 햇반 정도, 그 정도 칼로리면 돼요. 한 340 칼로리 정도면은 더 증가시키면 돼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유할 때는요 유방을 가장 중요한 게 비워야 되지. 그래서 남은 우유는 짜낸다. 남은 젖은 비워준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유방을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잘 나와요? 막 우열이 있고 종창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줬습니까? 처음에는 찬물, 그 다음에 더운 물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무조건 더운 물로 해야 유집이 더 잘 나와. 그래서 5번처럼 찬물로 마사지한다 이래 말하면 틀렸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수유를 하고 있을 동안은요 당분간은 편하게 피곤하지 않게 안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에 운동한다 이런 거는 틀렸어요. 이런 거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12번에 보시면 파상풍에 대해서 말을 했네요. 파상풍은 여러분 몇 급 감염병이지? 흙을 파먹고 어떤 거지? 상급 감염병이었죠. 상급 감염병. 그리고 파상풍균은 어저께 제가 가스궤저균 보여줬죠. 가스궤저병 그죠? 그거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공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공기를 싫어해. 가스궤저균도 마찬가지였고 현기성 균입니다. 그리고 이 균은 아포를 생성합니다. 아포를 생성하는 균이다. 그 다음에 이 균은 어디를 되게 좋아한다? 신경조직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경을 침범할 거예요.
그러면 신경을 침범하면 어떤 문제를 줍니까? 라고 하면 경련을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경련을 유발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등이 활처럼 휘는 후궁반장, 턱 근육이 대대로 저대로 벌러지지 않는 아관, 긴급, 그리고 썩소, 조소 이런 거가 나타나겠죠. 그죠? 파상풍 하는 거 봐주십니다. 주로 좀 지저분한 상처 같은 데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제대 절단했을 때, 애기들 제대를 절단할 때, 불결하게 했을 때, 불결하게 제대를 절단했을 때 생기기 쉽고, 주로 가정분만 시에 생기기 쉬운 질환이 파상풍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열이 난대요. 자, 열이 나면 약물을 줄 때도 있겠죠. 해열제 같은 거를 줄 때도 있고 환경을 조금 바꿔줄 때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열이 나면 여러분 수분의 섭취는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야 되겠죠. 왜? 열이 나면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요. 체중을 매일 측정한다 그랬는데 체중 측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부종과 상관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얼음물로 온몸을 씻어준다. 아니 얼음물 나오면 뭐야? 열사병. 얼음물은 열사병. 얼음 마사지, 얼음 찜질 뭐 이런 거 나오면 열사병. 되셨습니까? 자, 얼음물로 온몸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열이 날 때는 어떤 물로 할까요? 미온수. 그래서 체온보다 2도씨 정도 낮은 미온수. 그걸로 해줘요. 자, 그런데 얼음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머리 쪽에는 뭐를 해준다? 얼음 베개를 해주고 머리 쪽에는 얼음 베개를 해준다 그랬죠. 왜냐하면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 시상하부의 열을 식혀야 되니까 머리는 차갑게 해줘. 그런데 다리 쪽은 어떡할까요? 발 쪽은 따뜻하게 더운 물 주머니를 해줬었어요. 기억납니까? 더운 물 적용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3번 얼음물로 온몸을 씻어주고 이런 거는 열사병입니다.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에 이불을 덮어 땀을 내도록 한다. 열 날 때는 시원하게 해야 되겠죠. 시원하게. 그 다음에 5번 답이겠죠. 옷을 벗기고 온도를 서늘하게 해주죠. 자, 그럼에도 열이 잘 안 떨어진다면 열을 떨어지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뭐가 있었어요? 알코올. 그죠? 알코올 마사지 해주겠죠. 이때 알코올은 몇 프로 알코올이 좋다? 30에서 50% 알코올이 좋겠다. 그래서 알코올을 사용해서 열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디는 안 해요? 얼굴은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알코올은 의사 지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도록 닦아놓고 나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닦고 나서 미온수로 목욕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하면 그렇게 효과를 바로 딱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 뒤에 30분 뒤에 체온을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30분 뒤에 하겠습니다. 즉시 바로 한다 하면은 틀렸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산정관리에 대한 설명이죠. 매번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검사가 1번에 체중, 그리고 혈압, 그리고 소변. 체중, 혈압, 소변 세 가지겠죠. 왜? 이 세 가지가 무엇의 증상입니까?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에 들어가니까요. 그죠? 이 세 가지 3대 증상을 보이기만 하면 이때는 자간전증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경련까지 동반되면은 자간증이라고 했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체중, 혈압, 소변 세 가지를 보는 거야. 체중을 보는 이유는 얼마나 부었는지 보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혈압을 재는 이유는 고혈압 보려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는 단백뇨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신한 여성이 혈압이 150에 90이에요. 혈압이 150에 90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좀에 부었어요. 다리가 부었어요. 자, 이 여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 나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50에 90이면 혈압이 있긴 한데 아주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얼굴이나 손가락까지 부었다면 심각한 건데 다리가 부었어요. 그런데 조금은 신경 쓰이지. 혈압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중을 조금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걷도록 해야 됩니다. 집에서 자주 걸어주세요 라고 운동을 지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볼게요. 자, 15번에 보시면 심각한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환자를 발견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 구명 4단계에서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구명 4단계 하면은 기지쇼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구명 4단계. 그죠? 구명 4단계는 기지쇼상이었죠. 이때 지혈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지가 지혈이니까 이때 지혈은 어떤 방법으로 지혈을 합니까? 하는 문제인 거죠. 지혈에 대한 출혈에 대한 문제를 말했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뭐를 할까? 직접 압박. 심한 출혈을 발견하였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직접 압박이야. 그죠? 직접 압박. 출혈 때. 그래서 이때 직접 압박하다가 콘타 시키면 어떻게 해요? 콘타 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압박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압박하면서 동시에 동맥혈관을 차단하는 게 좋아. 지압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직접 압박과 지압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어떤 거다? 지혈대를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출혈 시 최후로 쓴다 이래 말하면 지혈대예요. 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너무 꽉 묶었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지혈대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혈액순환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풀어줘야 돼. 그래서 한 20분에서요 한 30분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묶어놓고 그 다음에 한 2, 3분 정도 풀어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 30분마다 2, 3분 정도 풀어놨다가 다시 묶어줄 거예요. 2, 30분마다 풀어주고 그 말 넣어야 여러분이 안 헷갈리겠다. 풀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묶어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혈대를 사용할 때는요. 상처 중심으로 심장과 가까운 곳을 묶어야 돼요. 가까운 곳을 묶어야 됩니다. 자, 제가 팔을 묶는다고 친다면 어디란을 하라는 거예요? 심장 쪽에 가까운 이쪽을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 가까운 곳을 묶어야 돼요. 자, 그리고는 혈관을 차단할 거거든요. 이때 혈관을 차단할 건데 질문, 동맥혈관을 차단할까요? 정맥혈관을 차단할까요? 어떤 거를 차단할까요? 둘 다. 자, 출혈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막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혈대를 사용할 때는 동맥, 정맥을 다 차단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뱀에게 물린 상처를 사교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뱀의 독이 심장 쪽으로 가지 말라고 묶어주거든요. 그때도 그럼 그때 묶어줄 때는 사교상이 있어서 묶어줄 때는 어디를 차단한다? 정맥 혈관만 차단합니다.
왜냐면 동맥까지 차단하면 전부 피가 또 안 통할 수 있어. 그래서 사교상일 때는 정맥 혈관만 차단하고 너무 심하게 출혈이 심해서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럴 때는 동맥, 정맥을 다 차단하겠습니다. 되실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뱀에게 물린 상처가 나왔으니까 사교상 몇 가지만 언급하면 제가 말하는 OX 문제 맞아요? 틀려요? 자, 칼로 절개하고 그 다음에 독을 빨아낸다. 이래 말하면 맞는 말 틀린 말 X. 그죠? 틀렸어. 절개도 안 되고 빨아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정맥 혈관만 차단한다. 그거는 맞죠? 조금 전에 정맥 혈관을 차단한다 하면은 이거는 맞는 말. 정맥 혈관을 차단한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독소가 뱀에게 물린 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독소를 사용한다. 항독소를 사용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뱀의 독이 퍼져나갈까봐 독소를 없애는 약 항독소를 사용하는 거죠. 파상풍 이런 것도 항독소 쓰잖아요. 그래서 항독소를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상처보다 심장보다 상처 부위를 낮게 한다.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맞는 말. 그죠?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든 간호의 대부분이가 높이는 거였어. 출혈도 높여, 부종도 높여, 염좌도 높여, 동상도 높여. 그죠? 다 대부분 높이는 거였는데 이때는 낮추는 거였어요. 그죠? 낮춘다.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제 말이 맞을까 들려요? 물을 섭취하여 독소를 희석시킨다. 자, 이 말 맞는 말 틀린 말. 물을 먹으면 독이 더 잘 퍼져요. 안 돼. 그러면 이번에는 술도 독이 더 잘 퍼져요. X. 그 다음에 몸을요 자주 움직이면 되도록 움직이는 거, 움직임 이런 것도 많이 하면 독이 잘 퍼져요. 그래서 물, 술,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냉찜질은 요즘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은 조직이 오히려 괴사될 수 있어서 권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거. 그런 거 하나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분만 1기인데 엄청나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대. 이 여성은요 분만이 진행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자의 마음 상태도 지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만에 요소가 있었어요. 그럼 분만의 요소 중에서 5요소 한번 해보시면 분만의 5요소 5가지 요소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우선 3요소 먼저 하면 태아, 그 다음에 산도, 그 다음에 만출력 밀어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하였습니까? 여기에다가 인부의 자세, 그리고 또 심리적 반응. 여기처럼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면 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5요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5가지가 분만의 5요소다 하는 것도 한번 아울러 보시고, 그럼 이 환자의 약간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겠지. 근데 쉬고 싶다고 해도 진통이 있으면 아파서 못 쉬잖아. 그러면 진통이 잠깐 없을 때 그 타임에 쉬어줘야 되겠죠. 그게 언제야? 1번에 수축과 수축 사이에 잠시 릴렉스 하세요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축과 수축 사이 하면 이때 뭐도 해줘야 돼? 태아 심음을 청취했죠. 태아 심음을 청취하는 것도 수축과 수축 사이하고, 이때 태아 심음은 어디서 청취했습니까? 태아의
등 부분에서 태아의 등 부분에서 성취를 했었습니다. 분만 몇 기 때? 1기 때. 태아라는 말을 썼을 때는 1기야. 2기 때부터는 신생아가 될 거니까. 되셨습니까? 답은 1번